I do think Tesla, the most important project, and we think it's the most impactful AI project out there at Tesla, the autonomous project. I don't know if you, many of you probably do have Teslas. Many people in the investment community clearly don't because they don't understand what this last software upgrade did for full self-driving. I mean, I think they're almost there. And we think that that opportunity, so he's almost there, you know. We needed him to push and get us there. And I think, you know what? If he's happy, I'm happy. 안녕하세요. 캐시 우드는 FSD가 거의 다 왔다. 인류 최고의 AI 프로젝트가 테슬라의 FSD라고 말하고 있고 언론 매체에서는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지,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결국 정답은 미래에 가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테슬라의 FSD의 업데이트는 계속되고 있고 정밀도 완성도는 높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시면 도시 차선 부분에서 인식이 36% 향상이 되었고 갈림길은 44%, 병합은 27%, 회전은 16%.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FSD를 보고 있으면 인식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는데요. 현재 자율주행의 안전도가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AI의 인식 부분은 사람의 눈보다 더욱더 정교해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진정한 밸류에이션을 보시려면 FSD가 100% 발현이 된다 안 된다 여기에 베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점점 현실로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 3 새 버전이 6월달부터 중국에서 생산이 된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테슬라 측에서는 그 루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버전의 모델 3가 빨리 나와야지 모델 3 판매 부분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테슬라의 좋은 소식으로는 IRA 최대 혜택을 받는 기업이 테슬라이다 모건 스탠리가 말하고 있고 안 좋은 소식으로는 파나소닉이 테슬라 4680 셀 배터리 생산에 딜레이가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파나소닉 뭐하죠? 정신 안 차리나요? 똑바로 일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배터리 셀을 생산합시다. 그리고 트위터가 본격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에 진출하는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서 어떤 유저분께서 로쿠 TV, 애플 TV처럼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일론 머스크 형이 바로 커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위터를 트위치나 아프리카 TV처럼 별풍선 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정말로 돈을 잘 벌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일론 머스크 형께서 파이브 가이즈 가서 햄버거 먹방을 시작으로 그럼 바로 트위치 정도는 가볍게 이길 수가 있겠죠. 여러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유저들을 데리고 오면서 매출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전기차 시대는 오고 있습니다. 3월 달에만 들어서 100만 대 가량의 판매량을 올렸습니다. 물론 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스이지만 전기차 비중이 9%로 확실하게 높고요. 그 중에서 단연코 앞서 나가는 모델은 테슬라의 모델 Y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크게 놓고 본다라면 결국 패권 싸움입니다. 미국 대 중국. 그런데 BYD가 진짜로 중국답게 인해 전술을 펼치고 있죠. 전기차 모델이 8개나 되고 하이브리드도 8개. 그냥 모든 가격대의 모델들을 다 개발해서 침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돈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집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방향성이 맞는 것일까요? 테슬라가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BYD는 더욱더 떨어뜨립니다. 전기차 가격을 27,500달러까지 떨어뜨리면서 테슬라 모델 3보다 18% 저렴한데요. 지금 계속해서 중국 기업들이 유럽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먹힐 것인지 저는 잘 안 먹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폭스바겐, 스텔란티스에서도 꽤나 저렴한 전기차를 현재 내놓고 있고 판매 대수 역시나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 기업들은 물량으로 밀어붙인다라면 포드 같은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사실 테슬라의 모델 Y가 가격이 떨어진 만큼 머스탱을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지금 모델 Y 상대로 완벽하게 시장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머스탱입니다. 그렇다면 포드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답이 안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슈퍼차저도 유럽에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떨어뜨리는데 사실상 중국 기업들 말고는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요? BYD가 전기차 하이브리드 합쳐서 테슬라보다 많이 팔고 있죠. 하지만 마진 부분, 수익 부분에서는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고 테슬라가 수익이 집중한다면 BYD는 판매 대수에 집중을 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2030년이 돼도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 될 거라는 점인데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BYD 말고도 다른 기업들도 전기차를 많이 팔고 있죠. 하지만 미국은 테슬라만 전기차를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 상대로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이 받쳐줘야 됩니다. 같이 매출 대수를 올려줘야지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더 큰 전기차 시장 패권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지금 루시드와 리비안이 아직까지 유의미한 숫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테슬라의 판매 대수의 반 정도만 나올 수만 있다면 중국 기업들을 완전히 압도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매출 총 이익률입니다. 테슬라가 2019년에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올라가면서 주가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 때도 매출 총 이익률, 그로스 마진은 플러스였고요. 현재 루시드랑 리비안은 우선 그로스 마진을 플러스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매출 총 이익률을 흑자로 전환시키는 거 내년을 목표로 잡고 있고요. 루시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루시드의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 영업 마진이 마이너스 516%인데요. 지금 손실이 전분기 대비 더 커졌습니다. 적신호가 켜졌는데 지금 분기당 1조 가량의 손실이 나고 있고 아직까지는 현금이 여유로운 상태지만 현금이 1 빌리언 밑으로 떨어질 때 새로운 유상 증자가 나올 것인데요. 현재 애널리스트 분들이 예측하는 루시드의 흑자 전환 시기는 202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는 2025년이었는데 2년가량 딜레이가 되었고 현재 2025년 연말이 돼야지 5만 대 달성이 나올 것이다. 즉 그래비티의 인도가 시작되면서부터 루시드의 판매량은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루시드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숫자는 분기당 10,000대 달성하는 것인데요. 그 숫자가 2025년 1분기부터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그래비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연도랑 내년 같은 경우에는 루시드에게 고난의 행군의 시기가 아닐까. 그리고 포르쉐의 매출을 잡으려면 지금 추세라면 2030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바꿀 수 있는 뭔가 스피드함을 보여주는 것이 루시드의 경영진의 몫인데 지금 하나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이 굉장히 열받으신 것이고요. 그렇다면 루시드의 1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2분기는 어떨까요? 1분기에서는 모든 숫자, 모든 소식, 생산, 딜리버리 어쨌든 모든 것들이 실망적이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루시드의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은 프리미엄 멀티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쨌든 리스크가 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시장에서는 루시드의 기술력을 높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기술력을 믿고 투자하셨던 빈 살마니 형의 손실이 사실은 가장 큽니다. 루시드 주주 여러분들의 분노보다 빈 살마니 형의 분노가 더욱더 클 것이고 루시드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비전 2030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심각성을 알고 계시면 다행인데 심각성을 모르고 계시면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도 루시드가 워낙 팬층이 단단하다 보니까 강성 주주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분들이 믿는 것은 단 하나, 그래비티이고요. 모든 초점은 루시드 에어가 아닙니다. 에어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래비티에 잡혀있고 최근에 공개한 모습을 보고 초창기 디자인보다 낫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비티에 대한 기대치가 정말로 엄청납니다. 하지만 서둘러 줘야겠죠. 정말로 빈 살마니 형이 분기당 몇 대 판매 달성 못하면 월급 절반 삭감시키겠다. 이러면 바로 간절하게 할 텐데 루시드 경영진들 그냥 월급 몰수하면 안 됩니까? 월급 안 줬으면 좋겠는데요. 왜냐면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벤츠의 주행거리 마력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현재 350마일의 EQS 계속되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점점 400마일로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루시드 에어의 판매량은 왜 벤츠 EQS보다 떨어질까요? 분명히 이 차량이 주행거리가 더 긴데 소비자들은 주행거리보다 벤츠의 엠블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 역시나 에어에 대한 기대치는 현저하게 떨어졌고 마지막
그래비티를 기다리고 계시죠. 어떻게 에어를 가지고 이 정도로 영업을 못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가 순수 전기차 브랜드로 유럽 진출을 한다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모델이 픽업 트럭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첫 번째 모델이 픽업 트럭이라 여기도 지금 경영진이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아무래도 기존 고위층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 출신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빠른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인지 다들 맞지 않는 전략을 쓰는 것 같죠. 그리고 루시드 OTA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주행, 충전, 핸들링 부분에서 향상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자율주행입니다. 현재 루시드도 빨리 노선을 정해야 됩니다. 포르쉐는 모빌라이랑 손을 잡았고 벤츠는 엔비디아, 루시드는 현재 어떠한 노선을 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 가장 궁금합니다. 현재 사우디에서는 계속해서 물류 허브를 준비하면서 루시드의 수출입이 조금 더 잘 되도록 루시드의 생산에 조금 더 지장이 없도록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루시드가 자꾸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 빈 살마니 형이 모든 초점이 루시드가 아니라 CEO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살마니 형 그러지 말고 경영진 한번 엎으면 안 됩니까? CEO부터 그냥 싹 다 잘라버리고 아예 물갈이 하면 안 될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